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사실 어제는 국회에서 야당이 협조를 요청했다면 오늘은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한 카페, 서울 소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등 시민 60명을 만나서 윤 대통령이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좋은 말씀을 제가 경청하러 왔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참 그게 제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돈이 든단 말이에요.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거는 대통령이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보궐선거 패배 이후 아무래도 대통령의 첫 민생 행보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장소가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던 한 달 전과는 달리 오늘은 또 마포의 한 카페에서 대선 출마 결심의 계기 된 장소가 됐던 마포의 한 카페에서 직접 시민 60명과 만났다. 그 의미는 좀 어떻게 부여하시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이제 참모들에게 현장을 자주 가봐라. 탁상 공론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직접 얘기를 듣겠다. 그런 취지이고 저기 이제 마포 그 소상공인들은 재작년에 6월 29일 윤석열 당시 그 후보가 정치참여 선언을 했을 때 그때 한 계기를 마련해 준 분들이 또 마포의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초심이라는 것도 있고 마음을 낮춘다라고 하는 하심, 초심과 하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국회 시정연설하고 오늘 저기서도 이제 예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정치인들이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진짜 엄청난 유혹에 빠지는 게 특히나 집권 세력일 경우에는요. 선심성 팽창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게 정치인들의 그 기본적인 속성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또 윤 대통령은 지금 건전재정 긴축 예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의 선거 정치학의 일반적인 패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제 선심성 팽창 예산을 하려면 야당에서 막 깎고 그랬던 게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정치의 패턴이었는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심지어 그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은 선거 때 돈 좀 풀고 막 좀 어떻게든지 표가 될 만한 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15일 총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 팍팍 풀듯이 뭐 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표가 되는 거 아니냐. 여당에서도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야당이 그걸 가지고 평가는 못할 망정 맹탕 예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장면은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봅니다. 최정욱 변호사님, 윤 대통령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서민 예산 짜려고 하니까 일각에서 본인 탄핵 얘기가 나온다. 탄핵을 하십시오. 여기에 써야 된다니까 선거용 예산 안 짜겠다. 모든 건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 뭐 국정기조 변화 얘기까지 좀 나오던데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산은 저는 두 가지 원칙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진짜 문재인 정권 때 빚이 한 400조 이상 늘었잖아요. 그만큼 이게 불효불급한 걸 줄여서 최대한 이게 아껴서는 긴축 재정으로 간다. 이게 큰 방향이에요. 저는 아주 옳은 방향이다. 왜냐하면 이게 표는 날아갈 겁니다. 솔직히 돈을 풀면 표가 돼요. 근데 이걸 포기하는 거 평가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이렇게 긴축하면서도 꼭 필요한 데는 더 쓴다. 이게 바로 서민 복지. 그다음에 성장 동력 확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서민들 위해 더 쓰고 딴 데 줄이니까 뭐 탄핵 운운하는데 아니 탄핵이 남의 집 옆집에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탄핵이 말만 오면 탄핵하는데 정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탄핵은 그렇게 가볍게 논할 대상이 아니다. 이래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제대로 변한 것 같아요.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도 있었지만 제대로 낮은 곳으로 가서 정말 이렇게 경청하면서 소통하는 이런 게 리더십이 진심이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죠. 예, 뭐 개인적인 평가까지 좀 덧붙여주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시민 60명과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했고요. 저희가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저희 방송 내용 가운데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 자세를 낮추고 민주당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각도에 따라선 이재명 대표에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전체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대상은 국회,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이었습니다. 바로 저 영상. 퇴장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회,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손 흔드는 모습까지 이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